오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두 번째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레바논 태생의 철학적 수필가이자 소설가 칼릴 지브란은 자신의 대표작인 예언자에서 소유물 취급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 열띤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들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나왔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에 속해 있지 않다. 가족이라는 단위는 의존과 동의를 필요로 하는 습관을 키운다. 물론 애초 의도는 악의적이지 않다. 자녀에게 어떤 불행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의도했던 바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것, 명예를 위해 싸우는 일, 자기 나름의 방식을 터득하는 것 등 자신감을 쌓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자기만의 무기를 갖추기는커녕 평생 자주적인 행동의 무기고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이 아닌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우며 그렇게 선생님께 일일이 여쭤보는 식의 교육에 길들여져 있다. 막상 졸업식 날이 되면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인정을 탐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는 일이 성공이나 행복과 동급이라고 배운 것이다. 학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공부하도록, 교수의 마음에 들도록,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차도록 훈련받아왔다. 정부 역시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체제 수능의 수단으로 삼는 제도의 또 다른 예다. 자신을 믿지 마라. 국민들에게는 혼자 살아갈 능력도 재력도 없다. 우리가 돌봐주겠다. 세금 청구서가 나가기도 전에 돈을 써버릴 우려가 있으니 세금은 원천징수하겠다. 스스로를 위해 결정을 내리거나 저축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사회보장제도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 국민들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대신해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다른 사람의 동조를 구하도록 종용하는 무수히 많은 문화 메시지 세례를 받고 있다. 아래에 예로 든 노래 가사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은 날 정말 행복하게 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신 덕분에 난 새로 태어난 느낌이에요. 광고주들은 비열하게도 왜 그런 전술을 쓰는 걸까? 그 수법이 통하기 때문이다. 팔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것을 이용해 딱 들어맞는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간명한 문구를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습관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자신을 구박하는 습관을 없앨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습관 역시 없앨 수 있으니까.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멍청이 윌슨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다. 습관은 습관이다. 창밖으로 단숨에 내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계단씩 아래로 내려가라고 오두겨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절반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일단 반대를 예상하고 있으면 비난의 말을 들어도 그 때문에 상처를 입지는 않는다.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다른 사람의 반대를 피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위의 예가 어디 이뿐이겠는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꼴불견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경우만이다.
그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행동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동조해주는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이유,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심한 기분이 들거나 상처 입거나 우울해지면 그런 감정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선뜻 동조를 해주지 않아 기분 나빠졌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일 역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기분 나쁜 것은 그들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내가 변할 수 없는 것도 다른 사람의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인정을 갈구하면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진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인정을 구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여기고 매달리면 살아가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일을 편리하게 회피할 수 있다. 인정은 애타게 구할수록 멀어진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듯한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그의 어떤 면이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가? 어쩌면 당신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은 솔직하고 뒤끝없고 단도직입적이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으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사람은 동조를 구할 시간적 여유조차 거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는 필시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정말 얄궂게도 인정을 받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정을 원하지 않고 그 뒤를 쫓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나 자신과 대화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의 자문을 구하면 더 많은 칭찬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이다. 물론 하는 일 모두에 모든 사람의 찬성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결코 주눅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눈에 비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비칠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정을 필요로 하는 일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 오류주대를 없애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노력이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법이다. 비난에 부딪혀도 실망하지 않게 되면 즐거운 현재의 자유를 평생 얻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이 단락에서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을 때 또는 칭찬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정을 구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인정을 받는 가장 큰 비법은 오히려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 절반의 사람은 나와 다르고 그래서 나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팩트처럼 느껴졌습니다. 엄연한 사실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낳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잘 적용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느라고 쩔쩔매거나 아니면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용기 없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충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쉽게 비난으로 변질되고 비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의 인정, 선생님으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조직과 또는
크게 보면 국가로부터 받는 인정, 사회적인 인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존감을 세우고 우리에게 뭔가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정 부분은 사실인데 그것이 내가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나를 침해하고 내 삶을 휘두르려고 할 때 내가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기르는 것. 이 두 번째 챕터를 읽으면서 그런 힘을 좀 길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부모님 인정, 선생님의 인정, 사회로부터의 인정, 모든 그런 인정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익히는 계기가 되었던 챕터입니다. 감사합니다.